케어스토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케어스토리 가족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케어스토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케어스토리 가족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케어스토리 가족분들과 함께 더 좋은 시설, 더 바람직한 시설, 그리고 정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상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제로 노인복지법을 뛰어넘어, 노인복지법을 넘어서 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부제를 다룬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시작되고 지금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법 등 다양한 법들도 검토를 해보면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던 시설의 운영 그런 방식, 또 평가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봤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제를 노인복지법을 뛰어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이 될 때 세 가지 종류의 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었는데요. 하나는 조건부 시설, 또 하나는 국법 시설, 또 하나는 현행법 시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10년 이상 요양원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요양보호사 7:1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조건부 시설, 그에 따라서 연면적도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5:1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국법시설, 그리고 2.5:1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현행법 시설이었습니다. 조건부 시설은 조건부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인원의 혜택, 그리고 연면적의 혜택을 보는 시설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조건부 시설들은 조건적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운영 실태 또 시설 설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증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조건부 시설, 국법 시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현행법 시설로 다시 전환되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이 세 가지 시설의 내용을 2008년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도 조건부 시설을 가야 되게 될지, 국법 시설을 가야 되게 될지, 현행법 시설을 해야 되게 될지 고민에 이제 고민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시군구 담당자분께 여쭤보기를,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많이 부족했었고 또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어렵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맞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는 없었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양보호사 7:1 기준, 또 연면적, 그리고 요양보호사 5:1 기준, 그리고 또 협소한 연면적,
반면에 현행법은 요양보호사 2.5대 1 기준, 그리고 그보다 넓은 연면적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으로 어르신의 생활의 질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은 당연히 현행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2008년에 시설을 설치 신고를 내고 또 지정을 받을 때 조건부 시설로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 신고를 내지 않고 현행법 시설로 저는 설치 신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건부 시설은 7대 1 인원 기준이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어르신 7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현행법 시설은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어르신 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좋겠구나. 연면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하지 않고 현행법 시설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행법 시설이 좋은 내용이었고 어르신들께도 바람직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시설을 선택해서 설치 신고를 받게 되니까 그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외돼 버렸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시설 환경이 열악해야 그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이미 현행법 기준으로 설치 신고를 냈으니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7대1 요양보호사 기준보다 현행법인 2.5대 1 기준이 더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손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시설을 더 보강하고 또 증개축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오히려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상황이구나. 우리나라 복지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이 현실이구나. 그래서 현행법을 선택한 저를 두고 많은 분들이 왜 조건부 시설 7대 1을 함으로써 볼 수 있는 혜택을 안 보고 현행법으로 선택을 했냐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조건부 시설, 국법 시설, 현행법 시설이 있으니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현행법 시설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프리미엄 노인 요양시설의 스펙 살펴보기의 부제로 노인복지법을 뛰어넘어, 노인복지법을 넘어서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조건부 시설로 선택하지 않고 현행법 시설로 선택하면서 비록 시설 증개축 보강비에 대한 지원은 못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시설에 계신 할머니께서는 더 쾌적하고 더 좋은 생활을 시설에서 하셨을 것으로 저는 지금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저는 이제는 노인복지법을 뛰어넘어서 노인복지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보다 그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운영하지만 그에 따라서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동시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시설을 지금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다시 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가장 좋은 모델,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의 가장 좋은 모델을 저 또한 고민하고 구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케어스토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요양원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운영돼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케어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이상의 가장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대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원은 9인에서 14인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유는 침실을 10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10개의 침실이 각각 1인실로 운영을 하겠지만 1인실에서도 2인실까지도 노인복지법에서 가능한 침실로 넓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침실에 2명의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즉 2인실 겸 1인실의 침실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침실에 2분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넓이 기준이 되지만 1인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어르신께서 부부인 경우에만 2인실을 쓰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어르신이 침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2분씩 되시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2인실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1인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정원 9명에서 14인 범위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에 정원 범위는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이런 규모로. 다만 이렇게 계획을 하는 이유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인 이상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분담하게 되고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르신들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인력이 되는데, 다만 15인을 넘어가게 되는 수준부터는 관리적으로 있어서 사회복지사나 시설장도 부담이 가게 되는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14인 범위 이하로 잡게 된 내용이고요. 침실을 보시면 10개의 침실을 설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인실 겸 2인실을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즉, 한 개의 침실당 8평형 이상의 넓이를 갖게 되고 총 넓이는 10개이기 때문에 80평이 됩니다. 2인실의 경우에는 부부만 사용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은 1인실 위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창문은 바깥 풍경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되고 노인복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닥 면적 7분의 1 이상의 창문으로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바깥 풍경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답답하지 않은 구조로 창문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침실 내 창가에는 1에서 2인용 소파와 테이블을 반드시 비치해서 침대에서 내려오셔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집기 공간도 침실에 마련되어야 하겠고, 각 침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화장실에서 목욕과 샤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배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을 보시면, 사무실은 한 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3명 이상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장, 사회복지사,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또 대표자분, 때에 따라서는 이 안에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평 이상의 사무실이 하나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의료 및 간호사실은 의료용 침대 1개가 이제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4평형 이상으로 차지하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어르신 약관리, 투약관리, 그리고 비상시 응급 처치를 위한 그런 기구들, 또 의료적으로 어르신께서 의료 및 간호사실을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어떠한 치료라든지 또는 측정, 건강 그 상태 측정,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한번 보실 텐데요. 노인복지법상에 지금 10인 이상 시설에서는 물리치료실을 2개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상 시설에서 물리치료사 배치 의무는 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물리치료실만 두고 물리치료사는 또는 작업치료사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실만 두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안에서 기능회복 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용 침대 1개가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이 어르신께 찜질이라든지 안마라든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기능회복 훈련 장비나 간단한 기능회복 훈련 지침, 또 내역들,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 이 물리치료실에서 기능회복 훈련 및 또한 작업치료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로 제공되어지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넓이는 5평형 정도 이상이면 되겠고요. 총 넓이 그래서 5평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을 보시면 프로그램실은 행사가 가능한 홀과 같은 개념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같은 디자인을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차를 또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잔잔한 음악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품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침실에서 복도를 이어서 나오면 바로 프로그램실로 이어지는데,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TV 시청도 가능하고, 또 프로그램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식당 및 조리실에서 바로 프로그램실에서 그 홀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용도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은 중요한 부분이 카페와 같은 디자인, 그리고 휴식과 대화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겠고, 실제로는 프로그램실을 별도의 공간을 둬가지고 프로그램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그런 공간을 둘 수도 있겠지만은, 프로그램실 자체를 홀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적절한 인원이 휴식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식사 같은 간단한 또 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한 프로그램 자체가 이 안에 테이블이 별도로 나눠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별로도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20평형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저 또한 이 정도 규모 이상으로 프로그램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당 및 조리실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실에 연결된 공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리실에서 바로 조리가 돼서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실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그런 공간 이용 구조일 겁니다. 그 커피숍에서도 또는 그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홀이 있고, 바로 홀과 접해 있는 그 식당 및 조리실이 있어서 그 조리실에서 조리된 음식이 이제 홀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당연히 음식물 조리 냄새가 프로그램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여러분들도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당연히 직원 식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리실에서 바로 홀로 식사가 전달이 될 정도의 식당 및 조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5평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실 겸 면회실이 있는데, 오픈 카페형 프로그램실이나 또 각 침실에서도 1인실이기 때문에 독립된 면회가 다 가능하지만은, 별도의 상담실이나 면회실이 있으면 또 따로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실 겸 면회실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도 활용하고 면회에도 활용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테이블 및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에 5평 이상의 넓이로 설치를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직원 휴게실은 직원의 휴게를 배려한 휴게용 침대 하나가 설치가 되어야 할 거고, 4평형 이상이 되어야만 한 사람 정도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한 곳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건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저희가 굳이 건조를 햇빛 건조를 하지 않고도 건조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햇빛 건조가 필요할 시에는 외부에 또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건조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또 고려를 하면 좋겠고, 요즘에는 세탁 건조기가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양의 빨래도 손쉽게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은 5평 정도 이상의 넓이로 설치하면 충분히 14분 이상, 14분의 그런 세탁물 관리는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재해를 대비해서 관련 물품이나 집기 등을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대비시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폭설을 대비한 장비 일체 등을 거기다 이제 보관하고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평형 이상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 스펙으로 해서 총 넓이를 계산하면 150평이 되겠는데요. 지금 노인복지법 수준에서 말하는 150평은 150평 곱하기 3.3제곱미터 나누기 23.6을 하면 20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9명에서 14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스펙 살펴보기를 마치겠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이나 문자 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또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